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세 평범한 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35년이 넘었고 두 아들을 키워 모두 출가시켰습니다. 이제 남편과 단둘이 사는 집이 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막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작년 남편이 은퇴한 뒤 우리 집에 생긴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된 것뿐이잖아요. 오히려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30년 넘게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이제 집에서 여유롭게 지낼 수 있다니 그동안 고생한 보상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혼자 하던 모든 일을 이제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요. 하지만 현실은 제 상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1. 은퇴 전 우리의 일상. 남편은 대기업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나서 제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7시 반에 집을 나섰어요. 저녁은 거의 밖에서 해결했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보통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거나 회사 사람들과 만남이 있으면 집을 비웠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집을 지켰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밥 해먹이고 숙제 봐주고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학부모 모임 나가고 남편이 없는 시간 동안 저는 엄마로서 아내로서 주부로서 제 역할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고 집을 떠난 뒤에도 제 하루는 비슷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 출근 준비 챙기고 집 청소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오후에는 친구들 만나서 차 마시거나 헬스장에 가거나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저만의 리듬이 있었죠. 혼자만의 시간이 외롭기보다는 자유롭게 느껴질 때도 많았어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무얼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퇴근했을 때 집이 깨끗하고 밥이 준비되어 있고 옷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죠. 가끔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으면 그냥 집에 있었지 하고 대답했고 남편은 집에서 좋겠네 하고 웃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집에서 좋겠네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담겨 있는지. 은퇴 첫날. 남편이 은퇴한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작년 2월 28일 마지막 출근일이었어요. 저녁에 회사에서 퇴직 행사를 하고 밤 11시쯤 집에 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시간이었지만 남편 얼굴이 묘하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수고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털썩 앉더니 넥타이를 풀면서 말했어요. 이제 진짜 끝났네. 목소리에 안도감과 허전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다닌 회사였으니까요. 제 생각엔 남편이 회사를 떠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체성의 상실 같은 걸 느낄 수도 있겠다 싶었죠. 이제 푹 쉬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잖아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어. 이제 좀 쉬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날 밤 남편은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 동안 천장만 바라봤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남편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시작이었습니다.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어요. 습관이 무서운 게 남편이 이제 출근 안 해도 되는데도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더라고요. 부엌에 가서 물을 끓이고 있는데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죠. 응, 눈이 떠지네. 남편도 35년 동안 6시 반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서 그런지 잠을 더 잘 수가 없었나 봅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아침 먹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뭐 있어? 된장찌개 끓일게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퍼고 찌개를 끓이고 김치며 반찬을 꺼내서 상을 차렸어요. 남편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밥을 먹는 속도가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왜 그래요? 맛없어요? 아니, 맛있어. 근데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먹게 되네. 아, 그렇구나. 평소엔 항상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먹었는데 이제는 출근할 필요가 없으니 여유가 생긴 거죠. 그건 좋은 변화였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남편은 또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더니 아침 뉴스를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내일부터는 뭔가 계획을 세우겠지.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여보, 점심 뭐 먹을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먹으려고 했는데. 평소 저는 점심을 거창하게 차려 먹지 않았어요. 남편이 없으니까 김치볶음밥 같은 거 후다닥 해 먹거나 라면 끓여 먹거나 아니면 그냥 남은 반찬으로 때우거나 했죠. 나도 같이 먹으면 안 돼? 아, 그럼요. 뭐 해드릴까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냉장고를 열어보니 딱히 변변한 게 없었어요. 아침에 먹은 찌개가 좀 남아있고 계란이 있고 김치가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랑 찌개 데워서 먹을래요? 그래, 그렇게 점심을 또 차려서 먹었습니다. 남편은 만족스럽게 먹었지만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아, 이제 점심도 챙겨야 하는구나.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는데 남편이 주방에 들어왔어요. 뭐 도와줄까? 아,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그래도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의 마음은 이해했지만 솔직히 주방은 제 영역이었어요. 35년 동안 혼자 해온 공간인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도와준다고 하니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저녁 먹고 설거지 좀 해줘요. 알았어. 그날 저녁 남편은 처음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색하게 그릇을 닦는 모습이 약간 안쓰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이제 뭐든지 함께 하는 거구나. 하지만 그건 첫날의 착각이었습니다. 3. 점점 무너지는 일상. 은퇴 일주일째 되던 날 남편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점심 먹고 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저녁 먹고 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자러 가는 거였어요.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 특별히 할 게 없네. 친구들이랑 약속 잡지 그래요? 친구들도 다 일하잖아. 나만 백수야. 남편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생각보다 더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일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였죠. 그럼 취미 생활이라도 시작해봐요. 전부터 사진 찍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렇긴 한데. 귀찮아. 귀찮다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뭘 하자고 하면 귀찮다, 어디 나가자고 하면 귀찮다. 점점 무기력해지는 남편을 보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일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 오전에는 집 청소를 했어요. 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그런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니 청소기를 돌리기가 거북했어요. 여보, 청소 좀 할게요. 잠깐 비켜줄래요? 응, 남편은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다 보면 방도 청소해야 하잖아요. 방문을 열면 남편이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여기도 청소할게요. 알았어. 남편은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쫓아다니며 청소를 하는 게 점점 피곤해졌어요. 장 보러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트 갔다 올게요. 제가 말하면 남편이 물었어요. 나도 갈까? 처음엔 좋았어요. 같이 가면 무거운 것도 들어줄 테고. 그런데 마트에서 남편은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거 사야 돼? 저건 왜 사? 이게 더 싸지 않아? 우리 집에 이거 있지 않아? 일일이 설명하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30년 넘게 혼자 장을 보면서 뭘 사야 하는지, 어디가 더 싼지, 집에 뭐가 있는지 다 외우고 있는데 일일이 설명해야 하니 오히려 시간이 2배로 걸렸습니다. 그냥 집에 있어요. 제가 다녀올게요. 그 말에 남편은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뭐 좀 하고 싶은데. 미안하긴 했지만 솔직히 혼자 다녀오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4. 여보, 이거 어디 있어? 가장 힘들었던 건 끊임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보, 리모컨 어디 있어? 여보, 내 안경 못 봤어? 여보, 화장실 휴지 떨어졌는데? 여보, 점심 뭐야? 여보,
저녁은? 여보, 내일 날씨 어때? 여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루에 수십 번씩 여보를 불렀어요. 처음엔 대답해줬습니다. 친절하게 웃으면서. 그런데 매일 매 시간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니까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리모컨은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 왜 매번 물어보는 거야? 안경은 당신이 벗어놓은 곳에 있을 텐데 왜 나한테 물어봐? 휴지 떨어진 거 보면 새 거 꺼내 끼우면 되지 왜 나한테 말해? 속으로 이런 생각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나가는 거라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죠. 오늘 친구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요.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응, 알았어. 안심하고 집을 나섰어요. 친구들과 오랜만에 수다를 떨고 차도 마시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왔어? 남편이 말했는데 목소리가 축 처져 있었어요. 응, 왜?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점심을 못 먹었어. 네. 왜요? 냉장고 열어봤는데 뭘 해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65 먹은 어른이 점심 한 끼 못 챙겨 먹었다고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랬어요. 라면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 싱크대 밑에 항상 있잖아요. 찾아봤는데 없던데? 제가 싱크대를 열어보니 라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데 못 봤던 거예요. 그때 뭔가 화가 확 올라왔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럼 배달시켜 먹지 그랬어요. 배달 어떻게 시키는지 몰라서. 휴대폰으로 앱 깔아서. 그게 잘 안 돼. 결국 제가 부엌에 가서 후다닥 볶음밥을 만들어줬어요. 늦은 점심을 먹으면서 남편은 만족스럽게 웃었지만 저는 전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오, 나만의 시간이 사라지다. 남편이 은퇴하기 전에는 제 시간이 있었어요. 오전엔 집안일하고 오후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죠. 일주일에 2번은 헬스장에 갔고 화요일엔 봉사활동, 목요일엔 독서 모임, 금요일엔 친구들과 차 마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집에 있으니 그 시간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헬스장 갈 때였습니다. 운동 다녀올게요. 나도 갈까? 여기 여자 전용이에요. 그럼 나도 내 헬스장 알아볼까? 그러세요. 남편은 헬스장을 알아보더니 결국 등록을 안 했어요. 귀찮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제가 운동 가려고 하면 이렇게 말했죠. 오늘 날씨 좋은데 나가지 말고 집에 있지 그래. 운동해야죠. 매일 가는 것도 아니잖아. 오늘은 쉬어. 처음엔 그래, 오늘 하루쯤이야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한 달에 2~3번 가던 헬스장을 거의 안 가게 됐어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복지관에 가야 해요. 또 가? 매주 가잖아.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나도 심심한데 같이 있지. 그렇게 봉사활동도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눈치가 보였어요. 금요일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또, 지난주에도 만났잖아. 한 달에 한 번 만나요. 자주 만나네. 그 말에 뭔가 제가 놀러만 다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은 집에 혼자 있는데 저만 나가서 노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친구들은 이해해줬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을 거예요. 저도 서운했고요. 제 시간이 점점 사라지면서 답답함이 쌓였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저를 가두려고 한 게 아니었을 거예요. 다만 자기도 심심하고 외로우니까 저라도 옆에 있어주길 바랐던 거겠죠. 하지만 저도 제 삶이 있었어요. 6. 작은 것들이 쌓여가다.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지만 매일 쌓이니까 점점 버거워졌어요. 남편은 커피를 마시고 나서 컵을 싱크대에 놓았어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컵을 씻는 건 제 몫이었죠. 신문을 보고 나면 식탁 위에 펼쳐 놓았어요. 정리하는 건 제 몫. 옷을 벗으면 침대 위에 던져 놓았어요. 빨래 바구니에 넣는 건 역시 제 몫.
빨래는 빨래 바구니에 넣어요. 응, 알았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거실 조명을 켜놓고 방에 들어가면 끄는 건 제목. 화장실 변기 뚜껑을 올려놓고 나오면 내리는 것도 제목. 리모컨을 아무데나 놓고 찾는 것도 제목. 한두 번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니까 점점 화가 쌓였습니다. 나는 당신 엄마가 아니야. 왜 이런 것도 내가 해줘야 해? 당신도 어른이잖아.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싸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당연함이 제일 힘들었어요.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 서랍에 있어요. 어느 서랍? 옷장 둘째 칸. 거기 없는데? 제가 가서 보면 거기 있었어요. 찾기 귀찮아서 물어보는 거였죠. 여보, 저녁 뭐야? 김치찌개 끓일까요? 어제도 찌개 먹었잖아. 그럼 뭐 먹고 싶은데요? 아무거나. 아무거나가 뭐예요? 당신이 알아서 해줘. 매번 메뉴를 정하는 것도 제 몫이었어요. 남편은 자기 의견은 없으면서 제가 해주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좀 피곤해서 간단하게 계란말이랑 김치만 차렸어요. 오늘 저녁이 이게 다야? 남편이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피곤해서. 아, 그래. 남편은 밥을 먹긴 했지만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35년 동안 매일 밥 차려줬는데 하루 간단하게 차렸다고 저런 표정을 지어? 하지만 또 참았습니다. 7. 집안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남편은 집안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빨래는 저절로 깨끗해지는 줄 알았고, 냉장고는 저절로 채워지는 줄 알았고, 집은 저절로 깨끗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안 하고 그냥 뒀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그냥 뒀어요. 저녁때가 되어도 그냥 뒀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설거지를 하겠다는 말을 안 했어요.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는 걸 보면서도 설거지 안 해? 하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피곤해서요. 그럼 내가 할까? 그럴래요? 나중에 할게. 결국 밤 10시가 넘어서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도 마찬가지였어요. 빨래 바구니에 빨래가 가득 쌓여도 남편은 그냥 더 쌓았어요. 빨래를 돌리는 건 생각도 안 했죠. 빨래 좀 돌려요. 어떻게 하는데? 세탁기에 넣고 버튼 누르면 돼요. 어떤 버튼? 표준 세탁.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해줘. 결국 제가 했습니다. 장 보는 것도 남편은 몰랐어요.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뭐가 떨어졌는지, 언제 장을 봐야 하는지. 그냥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냉장고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된장이 없네. 떨어져서 사야 해요. 그럼 사오지 그래. 장 보러 가는 날이 아직 안 됐어요. 오늘 가면 되잖아. 이틀 뒤에 갈 거예요. 왜 오늘 안 가? 일주일에 한 번 가거든요. 그냥 오늘 가면 되잖아. 남편은 제가 계획을 세워서 장을 본다는 걸 몰랐어요. 필요할 때마다 사러 가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청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이 좀 지저분한데? 청소는 했어요. 그래. 먼지가 보이는데. 어디? 저기, 남편이 가리키는 곳은 선반 위였어요. 손이 잘 안 닿는 곳. 거긴 한 달에 한 번 닦아요. 왜 매번 안 닦아? 매번 닦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먼지가 쌓이잖아. 그럼 당신이 닦아요. 나는 손이 안 닿는데? 저도 안 닿아요. 의자 가져다 놓고 올라가서 닦는 거예요. 남편은 처음 아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가 그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던 거예요. 집안일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 남편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하는 것으로 생각했죠. 8. 폭발 직전. 어느 날 아침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말했어요. 여보, 아침 뭐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왜 나한테 물어봐? 당신도 부엌 가서 봐. 냉장고 열어봐. 뭐가 있는지 확인해봐.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 먹어봐. 왜 항상 나한테만 물어보는 거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죽 끓일게요. 로봇처럼 부엌에 가서 죽을 끓였어요. 남편은 식탁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저는 무표정하게 죽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뭐 할 거야?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 보러 가야죠. 나도 할 일이 없네. 그 말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할 일이 없다고? 집안일이 산더미인데? 당신도 할 일 만들면 되잖아. 하지만 또 참았어요. 오후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혼자 갔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마트요. 언제 와? 1시간 후에요. 1시간이나? 뭐 그렇게 오래 걸려? 장 보는 거예요. 빨리 와. 심심해. 전화를 끊고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장 많이 봐서요. 무거웠겠네. 다음엔 나도 갈게. 됐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남편이 눈치챘는지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데 남편이 주방에 들어왔어요. 뭐 도와줄까? 됐어요. 그래도 됐다니까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없어요. 목소리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좀 피곤해요. 피곤하면 쉬지. 왜 억지로 저녁 준비를 해? 안 하면 당신 뭐 먹을 건데요? 나야 뭐. 시켜 먹든지. 매일 시켜 먹을 거예요? 터져버린 마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제가 아프거나 피곤해도 무조건 밥은 차려줘야 하는 거예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그냥 뭐요? 당신이 주로 하니까. 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날 저녁은 침묵 속에서 먹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다. 나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남편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뭐 잘못한 게 있어? 기분이 안 좋아 보여. 아니요. 그런데 왜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서요. 요즘 이상해. 나한테 화났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평범한 오후였다. 나는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여보, 소리 좀 작게 해줄래? 텔레비전 소리가 안 들려. 그 순간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텔레비전 소리가 안 들리면 볼륨을 높이세요. 볼륨을 높여도 청소기 소리가 더 크잖아. 그럼 제가 언제 청소를 해요? 나중에 하면 되잖아. 나중은 언제예요? 당신이 텔레비전 안 볼 때요? 그럼 언제예요? 당신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잖아요. 목소리가 떨렸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다. 왜 그래? 갑자기 왜 화를 내? 갑자기가 아니에요. 쌓이고 쌓여서 이제 터진 거예요. 뭐가 쌓였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당신이 은퇴한 뒤로 나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밥 뭐야? 점심때 되면 점심 뭐야? 저녁 때 되면 저녁 뭐야? 매일 똑같은 질문. 리모컨 어디 있냐고, 안경 어디 있냐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저거 어떻게 하냐고. 나는 당신 엄마가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지. 그 정도 가지고. 그 정도요? 그 정도라고요? 내 목소리가 커졌다. 당신은 35년 동안 회사 다녔어요. 고생 많이 했죠. 인정해요. 그런데 나는요? 나도 35년 동안 집에서 일했어요.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그게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이지, 당연히. 그런데 왜 당신은 은퇴했는데 나는 은퇴 안 한 거예요? 왜 당신은 집에서 쉬는데 나는 더 바빠진 거예요? 당신이 은퇴했지, 나까지 당신한테 고용된 건 아니잖아요. 남편은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해요. 나도 친구 만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혼자만의 시간도 갖고 싶어요. 그런데 당신이 집에 있으니까 다 눈치가 보여요. 내가 나가면 당신은 혼자 심심하니까 미안하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고 나는 당신한테 집에 있으라고 한 적 없어. 말로는 안 했어도 분위기가 그래요. 당신 표정, 당신 한숨, 당신 말투. 다 나한테 나 혼자 심심해, 나랑 같이 있어줘 하고 말하고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집안일. 당신은 집안일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밥은 저절로 차려지고 빨래는 저절로 깨끗해지고 집은 저절로 깨끗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고맙다고 말 안 한 적 있어? 형식적으로 한 번씩 하는 거 말고요. 진심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알고 고마워한 적 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지금 너무 지쳐요. 숨이 막혀요. 당신 은퇴했다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울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서 내 옆에 앉았다. 깨달음.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이 들었다. 남편은 내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미안해. 남편이 작게 말했다. 그런 줄 몰랐어. 정말 몰랐어. 어떻게 몰라요? 진짜 몰랐어. 나는 당신이 원래 집안일 하는 게 자연스럽고 편한 줄 알았어. 좋아서 하는 줄 알았어. 좋아서 할 리가 있나요? 그래, 이제 알겠어. 나는 정말 바보였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 다닐 때는 바빠서 집안일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갑자기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았어. 회사에서는 과장이었고, 부장이었고, 사람들이 나한테 일을 물어보고 결정을 내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집에 있으니까 외로웠어. 당신이라도 옆에 있어주면 그나마 덜 외로울 것 같았어. 그래서 자꾸 당신한테 말을 걸고, 질문하고, 옆에 있어달라고 한 거야. 당신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너무 쓸모없게 느껴져서 당신한테 의지한 거야. 처음 듣는 고백이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야. 나는 정말 몰랐어. 35년 동안 당신이 혼자 다 해왔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그냥 당신이 잘하니까, 당신 역할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바보같이. 남편이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쌓였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다. 나도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계속 참았어요. 왜 참았어? 말하면 당신 기분 나쁠 것 같아서요. 은퇴해서 힘들어하는데 제가 더 힘들다고 하면 이기적인 것 같았어요. 이기적인 게 아니야. 당연히 말해야지. 남편이 나를 안아줬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변할게. 당신한테만 의지하지 않을게. 집안일도 배울게. 나도 내 인생을 찾을게.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새로운 시작. 다음 날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변화는 단번에 오지 않았다. 첫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서 주방으로 왔다. 여보, 나 토스트 좀 구워볼까? 정말요? 응. 그냥 빵 굽는 거잖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식빵을 꺼내더니 토스터기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거, 어떻게 켜는 거야? 이 레버 내리면 돼요. 아, 이거, 빵을 넣고 레버를 내렸다. 잠시 후 토스트가 튀어나왔는데 한쪽은 새까맣게 탔다. 왜 이래? 빵 한쪽만 넣었잖아요. 양쪽에 다 넣어야죠. 아, 두 번째 시도에서는 성공했다. 토스트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졌다. 됐다. 됐어. 남편이 아이처럼 좋아했다.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했다. 60평생 토스트 한 번 제대로 구워본 적이 없다니. 이제 계란 프라이 할게. 기름 두르는 거 알죠? 그 정도는 알지. 남편이 프라이팬을 꺼내서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깼다. 그런데 계란 껍질이 같이 들어갔다. 아씨, 괜찮아요. 건져내요. 젓가락으로 껍질을 건져내고 계란을 익혔다. 노른자가 터져서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먹을만했다. 맛있어요? 응. 내가 만든 건데 맛있네. 남편이 자랑스럽게 웃었다. 나도 덩달아 웃었다. 점심때도 남편이 먼저 냉장고를 열어봤다. 라면 끓일까? 그럴까요? 근데 라면 어디 있더라? 싱크대 밑. 아, 맞다. 남편이 라면을 꺼내서 봉지를 뜯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켰다. 물이 얼마나 들어가야 해? 라면 봉지에 적혀 있어요. 550ml요. 밀리리터? 그게 얼마야? 저 계량컵으로 재요. 남편이 물을 재서 넣고 기다렸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면을 넣었다. 몇 분 끓여야 해? 한 3-4분? 타이머 맞춰야 하나? 대충 보고 있으면 돼요. 남편이 라면이 끓는 걸 신기하게 쳐다봤다. 평생 먹기만 했지 직접 끓여본 적은 처음이었을 거다. 됐다. 그런데 라면이 너무 퍼져서 불었다. 물을 너무 오래 끓였던 거다. 좀 불었는데. 먹을만해? 괜찮아요. 처음 치고 잘했어요. 우리는 함께 부른 라면을 먹었다. 연습하면 잘하게 될 거라고 말해줬다. 청소도 함께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청소기 돌리는 법도 몰랐지만 가르쳐 줬더니 금방 배웠다. 이 버튼 누르면 돼요. 이거, 위잉 마이너스 청소기가 돌아갔다. 남편이 청소기를 밀기 시작했는데 너무 빠르게 밀어서 먼지를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했다. 천천히 밀어요. 한 곳에서 몇 초씩 멈춰야 먼지가 잘 빨려 들어가요. 아, 이렇게? 네, 그렇게요. 남편이 다시 천천히 밀기 시작했다. 5분쯤 지나자 말했다. 청소기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 팔 아프다. 매일 하면 팔 아파요. 당신 고생했구나. 진짜. 그 말 한마디가 참 고마웠다. 빨래도 함께 했다. 세탁기 사용법을 가르쳐 줬더니 생각보다 관심 있게 배웠다. 빨래도 색깔별로 분류하는 거야? 응, 흰색이랑 색깔 있는 거 따로. 왜? 물 빠지면 하얗게 안 나와요. 흰 셔츠에 빨간 티셔츠 같이 빨면 셔츠가 분홍색 돼요. 그런 거였어? 처음 알았네. 처음엔 다 그래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남편이 빨래를 분류하기 시작했다. 흰색 한 더미, 색깔 있는 것 한 더미, 청바지 따로. 생각보다 꼼꼼하게 나눴다. 빨래가 끝나고 널 때도 함께 했다. 옷을 털어야 해요. 안 그러면 구겨져요. 아, 이렇게? 탁탁 털어서 걸었다. 옷걸이가 삐뚤빼뚤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다. 설거지도 남편의 담당이 됐다. 첫날 설거지를 하는데 수세미에 세제를 너무 많이 짰다. 세제 이 정도면 돼? 거품이 넘쳐 흘렀다. 너무 많아요. 조금만 짜면 돼요. 며칠 지나니 남편의 실력이 늘었다. 토스트도 태우지 않고 굽고 라면도 불리지 않고 끓이고 청소기도 능숙하게 돌렸다. 이제 좀 할만하네. 남편이 뿌듯해했다. 가장 큰 변화는 남편이 자기만의 시간을 찾기 시작한 거였다. 처음엔 막막해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 해봐요.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었더라. 남편은 한참을 생각했다. 회사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고 살았던 거다. 사진은 어때요? 전에 카메라 사고 싶다고 했잖아요. 사진. 그거 돈 많이 들잖아. 시작은 휴대폰으로 해도 돼요. 요즘 휴대폰 카메라 좋아요.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창밖을 찍어봤다. 어때? 사진을 보니 의외로 괜찮았다. 잘 나왔는데요? 그래. 그날부터 남편이 휴대폰으로 이것저것 찍기 시작했다. 꽃도 찍고 하늘도 찍고 고양이도 찍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다. 일주일쯤 지나서 남편이 말했다.
사진 동호회라는 게 있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가입해봐요. 나이 많은 사람도 받아줄까? 사진은 나이 상관없잖아요. 그래, 한번 알아볼게. 며칠 후 남편이 신나서 돌아왔다. 동호회 가입했어. 정말요? 어떤 곳이에요? 시니어 사진 동호회래. 나이 비슷한 사람들만 모였대. 매주 토요일에 모임이 있어. 잘 됐네요. 첫 모임 날 남편은 아침부터 옷을 골랐다.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편한 거 입어요. 사진 찍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도 첫날인데. 남편이 조금 긴장한 것 같았다. 잘 다녀와요. 응, 오후 5시쯤 남편이 돌아왔다. 표정이 환했다. 어땠어요? 좋았어. 사람들도 다 좋고 재미있었어. 공원 가서 다 같이 사진 찍었어. 서로 사진 보여주고, 조언도 해주고, 점심도 같이 먹고, 친구 생겼어요? 응, 나이 비슷한 분이 있어. 그분도 작년에 은퇴했대. 같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 많이 했어. 남편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오랜만에 봤다. 다음 주에도 가요? 당연하지. 벌써 기다려져. 그때부터 남편은 토요일마다 동호회에 갔다. 가끔 평일에도 동호회 친구들과 만나서 사진 찍으러 다녔다. 한 달쯤 지나니 남편이 진짜 카메라를 사왔다. 카메라 샀어? 응. 휴대폰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 친구가 추천해줬어. 비쌌을 텐데. 은퇴금에서 조금 썼어. 이것도 투자지 뭐. 남편이 카메라를 들고 이것저것 찍기 시작했다. 나도 모델이 됐다. 여보, 거기 서봐. 사진 찍을게. 왜 날 찍어요? 연습용. 자, 웃어봐. 찰칵. 사진을 찍고 보여줬다. 어때? 괜찮네요. 다음엔 더 잘 찍을게. 남편이 사진에 빠져들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아침 먹고 나면 카메라 들고 나갔고 오후에 돌아와서는 컴퓨터로 사진을 편집했다. 사진 편집도 해요? 응. 동호회에서 배웠어. 프로그램 사용법도 알려줬어. 남편이 뭔가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어느 날 남편이 사진 전시회 공고를 보여줬다. 지역 사진 공모전이래. 나도 한번 내볼까? 내봐요. 잘 찍잖아요. 그래. 그럼 한번 도전해볼게. 남편이 자기 사진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공모전에 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그 일주일 동안 남편이 안절부절 못했다. 떨어지면 어쩌지? 떨어져도 괜찮아요. 처음인데 뭐. 결과 발표 날 남편이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다. 아직 안 나왔네. 기다려봐요. 저녁 무렵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남편의 사진이 입선했다. 됐어. 입선했어. 남편이 소리쳤다. 나도 덩달아 기뻤다. 축하해요. 처음 낸 건데 입선하다니. 믿기지 않아.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회사에서는 받지 못한 인정을 사진으로 받은 거였다. 당신 덕분이야. 사진하라고 격려해줘서. 내가 뭘 했어요? 당신이 잘한 거죠. 아니야. 당신이 옆에서 응원해줘서 할 수 있었어. 우리는 그날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 삼겹살집에 가서 고기를 구우면서 남편이 말했다. 처음에는 은퇴가 끝인 줄 알았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알겠어. 새로운 시작이구나. 맞아요. 그리고 미안해. 당신한테 많이 의지했었지.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는 당신도 당신 시간 가져. 나는 내 길 찾았으니까. 고마워요. 나도 다시 내 시간을 찾기 시작했다. 헬스장도 다시 다니고 봉사활동도 재개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잡았다. 오늘 친구들 만나요.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 늦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나도 오늘 사진 정리할 거야.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됐다. 역할 나누기. 우리는 앉아서 집안일을 나눴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진짜요? 응. 매일 하는 거니까 내가 맡을게. 빨래는요? 빨래는 같이 하자. 당신이 돌리면 내가 넣을게. 청소는? 청소도 나눠서 하자. 거실이랑 화장실은 내가,
방이랑 주방은 당신이. 요리는요? 요리는 아직 자신이 없어. 간단한 것만 할게. 나머지는 당신이 해줘. 대신장은 같이 가요. 그래. 역할을 나누고 나니 내 부담이 확 줄어들었다. 물론 남편이 처음엔 서툴렀다. 설거지를 하면 물이 여기저기 튀고 빨래를 널면 옷이 삐뚤빼뚤했다. 청소를 하면 구석구석 안 닦였고 요리를 하면 맛이 이상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 이제 집안일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안 거였다. 설거지 한 접시 하는 게 이렇게 귀찮은 줄 몰랐어. 그러게요. 당신 35년 동안 이거 혼자 했다는 거지? 네. 대단하다. 진짜. 그 말이 참 고마웠다. 어느 날 큰아들이 놀러 왔다.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하러 일어났다. 아빠 설거지예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응. 이제 내 담당이야. 헐 세상에. 아빠가 설거지를 하다니. 왜 이상해? 아니 신기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때는 몰랐어. 바보같이. 남편이 쓸쓸하게 웃었다. 엄마 아빠 많이 변했네요. 응, 많이 변했어. 좋아 보여요. 엄마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졌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예전보다 편안해 보였다. 작은 아들도 나중에 전화로 말했다. 형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집안일 하신다고? 응, 요즘 많이 도와줘. 대박. 우리 아빠가 변하다니. 엄마가 뭐라고 한 거예요? 응. 할 말 다 했지. 잘하셨어요. 진작 그러셨어야죠. 아이들도 변화를 느꼈다. 남편도 뿌듯해했다. 요즘 우리 집은 예전과 많이 다르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커피를 내려준다. 서로 잘 잤어? 하고 인사한다. 아침은 간단하게 빵이나 시리얼로 때우는 날도 많다. 꼭 밥을 차려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한다. 나는 내 약속이 있고 남편은 남편대로 사진 찍으러 다니거나 집에서 사진 편집을 한다. 가끔 같이 장을 보러 가거나 산책을 하기도 한다.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갈래? 좋아요.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다. 예전엔 이런 시간이 없었다. 남편은 바빴고 나는 남편 눈치를 봤으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저녁은 함께 준비한다. 내가 요리하면 남편이 상을 차리고 남편이 요리하면 내가 반찬을 준비한다. 밥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한다. 오늘 공원에서 좋은 사진 찍었어. 보여줄까? 보여줘요. 남편이 사진을 보여주면 나는 감탄한다. 실력이 많이 늘었거든. 나도 오늘 친구들이랑 재미있었어요. 뭐 했는데? 그냥 수다 떨었죠. 다들 남편 은퇴하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랬잖아.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나도 그래. 밥을 먹고 나면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나는 거실을 정리한다. 각자 할 일을 하고 나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본다. 옛날처럼 남편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본다. 이거 볼래? 저거 볼래? 적어보자. 오케이. 주말에는 남편이 사진 동호회 모임에 간다. 나는 그 시간에 독서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간다. 저녁에 다시 만나서 하루를 이야기한다. 오늘 모임 어땠어요? 좋았어. 새로운 친구도 생겼어. 잘 됐네요. 당신은? 저도 재미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부부이면서 동시에 각자의 삶을 사는 두 사람이다. 서로에게 의지하면서도 서로를 구속하지 않는다. 가끔 남편이 말한다. 처음엔 은퇴가 끝인 줄 알았어.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 지금은요? 지금은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 회사 다닐 때는 못했던 걸 이제 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당신을 다시 알게 된 것 같아. 35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당신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았더라고. 저도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 저도요. 손을 꼭 잡는다. 에필로그. 은퇴는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물론 쉽지 않았다. 균열이 생기고 무너질 뻔하고 많이 싸웠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남편은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니다. 이제는 집에서 역할이 있는 남편이자 자기 취미를 즐기는 한 사람이다. 나도 더 이상 남편을 뒷바라지만 하는 아내가 아니다. 내 삶을 사는 한 사람이면서 남편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동반자다. 집안에 생겼던 균열은 이제 메워졌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틈 사이로 새로운 것들이 자라나고 있다. 처음처럼은 아니지만 우리 집엔 다시 숨 쉴 틈이 생겼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